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 강의를 맡은 강사 김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대문과 오상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 신의 오상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의 사대문과 사소문의 위치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지도가 되겠네요. 자, 한양 도성 18.7km의 동서남북에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이 설치되었다는데 그 이름 또한 다 유교적인 덕목에 입각해서 그래서 전통적인 오방이 체제에 맞추어져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라고 하는 이런 것의 가운데 황룡까지 해서 오방이 체제에 맞추어져서 이 대문의 이름이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18.7km의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 그리고 오간수문, 이간수문 하는 수문이 2개 그 다음에 앞문이 8개, 봉수대가 5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돈의문과 소의문만 아직 복원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능선을 따라서 한양도성이 건설이 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이에 이런 앞문들도 함께 조성이 되었었고요. 이 구간 책임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곳마다 공사 책임자의 이름을 이렇게 실명으로 바위에 새긴 걸 통해서도 당시의 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을 사진자료를 통해서 한번 쭉 유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동대문이 되겠는데요. 2층 누각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남대문과 함께 일반적으로 대문이라는 명칭으로 동대문, 남대문이라는 명칭으로 흔히 사용되었지만 정식 명칭은 흥인지문이 되겠죠. 자, 이 동쪽 지역은 지대가 낮다고 해서 다른 곳과는 다르게 이렇게 옹성을 구축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축이 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가 확장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해서 결국 이런 식으로 궁장이 다 잘려나가게 되는 구조가 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수원 화성, 조선 후기 정조 때 축조된 이 수원 화성도 이렇게 옹성체제로 됐다는 점에서 흥인지문의 예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대문 가까이에 2개의 수문이 있으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시는 이간수문이 되겠습니다. 원래 동대문 축구장이 있었던 곳 건설되었을 때 땅에 파묻혔던 것인데 이렇게 발굴이 되어서 현재 이런 모습으로 복원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자리가 오간수문이 있었던 자리인데 이것은 복원이 되지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조형 형태로만 복원이 되었고요. 원래 오간수문의 존재는 이 그림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한양도성 밖으로 나아가는 문으로 5개가 있었다는 걸 통해서 이것이 바로 오간수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이간수문이 되겠고요. 여기가 오간수문이 되겠죠. 여기가 흥인지문이 되겠으니까요. 자, 개천이 흘러나가면서 이 도성 밖으로 흘러나가면서 오간수문이 조성이 되었고요. 남소문 동천이 합류되기 전에 개천으로 합류되기 전에 이간수문이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 1번 표시가 된 것이 한양도성 안쪽으로 들어가는 대문인 지금의 서대문, 소위 돈의문이 되겠습니다. 자, 돈의문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한양도성, 이것이 바로 만초천이라고 하는 개천이
성 밖으로 흐르고 있는, 서울에서 북에서 남으로 흘러서 한강으로 빠져나가게는 바로 이 개천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다리가 경교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백범 김구의 저택으로 사용되었었던 건물의 이름이 경교정인 이유도 바로 이 다리에서 이름이 유래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돈인문의 현판이 되겠고요. 현재 돈인문은 복원이 되지 못한 채 회철이 되어서 결국 철거되었죠. 도로건설이라는 명분으로 결국 1915년에 철거되기 직전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거는 증감현실로 조성해본, 복원해본 돈인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전철이 가장 먼저 설치되었던 곳이 바로 1900년에 이곳 돈인문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동대문을 거쳐 청량으로 이렇게 건설이 되면서 놓였었던 우리나라 전철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이 돈인문 안쪽으로 들어서면서 오른편 쪽이 지금의 경복궁 일대가 되겠고요. 왼편이 경희궁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이렇게 홍교라고 하는 다리가 놓여 있었음을 이 복원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이 지금 예전에 아관 파천 당시의 현장의 러시아 공사관 터가 되겠습니다. 돈인문 안으로 전체가 들어가는 모습을,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돈인문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남대문, 숭례문이 되겠죠. 자, 숭례문이 국보 1호로서 보존될 수 있게 되었던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이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이 제일 먼저 한양으로 진입해온 그런 역사를 갖고 있었고, 가토 기요마사라고 하는 일본 장군이 한마디로 이 한양으로 진입한 그런 기념비적인 문이라고 해서 보존이 됐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가 학방되기, 병합이 되기 직전에 일진회가 세웠었던 환영하는 그 환영 아치 문이 바로 보이는 그 뒤편에 숭례문이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숭례문은 위치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바로 밖에 남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은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순환의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날 다시 복원이 된 숭례문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북문에 해당되는 것이 숙정문이 되겠는데요. 사실 숙정문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각이 없는 형태로 한양 도성의 문만 조성이 되었었고, 실제로서 문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았었던 것이 숙정문이었습니다. 이 북쪽의 문은 음하다라고 해서 사용이 되지 않았고요. 이것을 이렇게 문루까지 복원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동서문에 해당되는, 아니 남소문에 해당되었었던 광희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광희문이 있고요. 이 광희문은 원래 이 남소문이 따로 있었는데 그 버티고개라고 하는 장춘당 고개 위에 있었던 것인데, 이것도 뭐 바람이 든다 뭐 이런 풍수적인 이유로 회철이 되어 없어졌고요. 현재 이 광희문이 그런 남소문의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이 서소문이 되겠는데요. 서소문은 여기 지금 보시면 소의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돌립해 왔었는데, 현재는 복원이 되지 못한 채 이렇게 표지석만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것이 창의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창의문의 이 경우 바로 여기가 창의문이 되겠고요. 백악산에서부터 내려오는 한양 도성이 나가는, 그래서 숙정문 대신에 중요한 기능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창의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숙정문 대신으로 또 역할을 했던 것이 홍화문이었는데, 이 홍화문은 지금은 해화문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죠. 그 이유는 창경군의 정문이 홍화문이 되면서 이름이 같기 때문에 해화문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복원이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전 모습. 예전에는 도로 위에 이렇게 있었던 것인데 현재 복원된 것은 도로 우측 언덕 위에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루가 사라진 상태의 해화문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요 홍지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탕춘대성으로 이어지는 문으로 원래 이 문의 이름은 한복문이었습니다. 현재는 홍지문이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요 탕춘대성에 오간수교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한복문이라고 하는 한북문이라고 하는 명칭이 원래 정식 명칭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모습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운데에는 보신각이 있도록 되어 있었으니 바로 이 보신각의 1920년대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것이 이런 모습으로 존재해 오다가 현재의 모습으로 재복원이 되었고, 이 보신각에 있었던 종은 현재 은퇴해서 국립중앙박물관 마당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양 도성 내에 조성이 되었었던 사대문과 사소문은 어떠했는지, 자, 이 한양도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흥인문, 흉례문, 돈이문, 숙정문. 근데 문루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화문, 광희문, 소이문, 창의문에 이르는 4개의 소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 조선의 도읍이었던, 수도였던 한양의 4대문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